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철 변호사입니다. 전국에 대한민국처럼 그 아파트가 많은 곳이 아마 없을 겁니다. 아파트 비율이 우리나라는 거의 65% 이상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빌라 좀 있고 단독주택 있고 그런데 하여튼 아파트가 대다수고요. 아파트를 또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그런데 문득문득 드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저층 아파트를 갖다가 재개발을 해가지고 재건축을 해가지고, 특히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 그 자리에다가 그 아파트 허물고 다시 아파트를 올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재건축인데, 그런데 지금은 뭐 5층짜리 10층짜리 이렇게 낮았던 거, 그거는 20층짜리 30층짜리 올리면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돈을 조금만 내도 또는 안 내도 또 아파트, 새 아파트 하나 얻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꺼봐 헌집 적게 새집다오, 그 새집을 얻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뭐 40층 50층 뭐 낮아도 30층, 그런데 그거 부시고서 새로운 아파트 지으면 그러면 더 올릴 수도 없고, 그러면 아파트 짓는 값을 다 내야 된다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말이죠, 아파트 새집 얻으려면 그 건축비를 다 부담해야 됩니다. 근데 건축비는 엄청나게 올라가 있잖아. 철강값 무슨 뭐 지금 목재값 난리 났잖아 지금. 그러면 아파트 새로 지으려면, 내 지금 아파트 살던 거 새로 지으려면 뭐 10억 아니 뭐 20억을 부담하라. 그러면 나이는 먹고 버는 돈 없는데 어떻게 부담합니까? 바로 이런 이유로 이미 일본에서는 도심지에 헌집이, 빈집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이제 빈집 공포가 급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현상이 지방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거야. 이제 원래 그래요. 항상 맨 핵심 그 중심지는 끝까지 버팁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기까지 나중에 이제 번지면 그때는 뭐 볼장 다 본 거죠. 그 도쿄 같은 데도 말이죠, 그 빈집이 굉장히 많거든요. 도쿄 빈집이. 근데 서울도, 아직 서울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빈집이 많다 뭐 이런 얘기는 안 들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빈집 현황을 보면은 이게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의 빈집이 얼마나 되는가, 물론 이제 이 빈집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골에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 살다가 돌아가시고 뭐 돌보는 사람 없어갖고 빈집 있는 거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그런 빈집도 물론 뭐 통계에 잡히긴 합니다만, 그런 빈집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냥 뭐 부셔버리면 나대지 되는 거니까. 그럼 거기다 뭐 나중에 밭을 해먹든 아니면 뭐 놔뒀다가 또 뭐 거기다 집을 짓든 그런 빈집은 문제가 안 돼. 근데 이제 아파트 빈집이 문제가 되는 거야.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500세대를 살다가 뭐 이제 100세대밖에 안 삽니다. 그러면 400세대는 비었잖아요. 그러면 100세대가 거기 뭐 수도비, 상수도비, 뭐 그 관리비 뭐 다 부담해야 되는데 그 관리비를 다 부담할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도쿄 같은 데 보면 말이죠, 500세대가 살던 집에서 10세대밖에 안 살아. 그러니까 이제 수도도 끊기고 전기도 끊기고 그냥 또 엘리베이터도 없어. 그래서 걸어 올라가야 돼.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고층 아파트 살지 말아라, 벌써부터 뭐 이제 저층으로 내려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고. 근데 그렇다 해서 지금 당장 거기다 다 고층인데 무슨 뭐 저층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까?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아파트 팔고서 그러면 미리 낙향해 가지고서 시골에 가서 그 농촌에 가서 밭이나 사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기는. 근데 말이 그렇지 그렇게 살아봐 마셨던가, 또 그것도 간단치 않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파트에 살기를 계속 할 건가, 어차피 내가 살 때까지야 뭐 어떻게 되겠나. 맞습니다. 지금 60 넘으신 분들은 여러분이 살 때까지는 뭐 그런 대로 견딜 것 같아.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이후에 이제 지금 지은 아파트가 50년 되고 70년 되고 그랬을 때, 그때는 이제 그 감당하기 어려울 거야. 그거까지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그러면 신경 안 쓰면 되는 거고. 어쨌든 빈집의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입니다. 지금 2025년이지만 2025년은 통계가 안 나오잖아요. 24년까지 통계가 나와 있는데, 서울은 6,711호, 그러니까 6,711개의 집이 비어 있습니다. 부산은 11,453. 부산이 심각하다는 것을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야. 부산 심각하거든요. 대구가 6,009, 인천이 4,178, 광주가 2,272, 대전이 4,991, 울산이 1,849, 세종이 688, 경기가 6,712, 강원이 7,091, 충북이 5,005,
충남이 6,262, 전북이 18,300. 여기 심각하네. 전북이 이거 그만큼 이게 지금 시골집에 많이 비어 있다는 뜻일 거야 이게. 전남이 2만5, 경북이 15,502, 경북이 15,502, 경남이 15,868, 제주가 1,159. 자 보세요. 전북이 18,300. 전북의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18,300호가 비었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하게 빈 거. 그러니까 시골집 많이 비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 과거에 낡은 빌라 같은 것이 비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남이 2만 5채가 비었습니다. 경북이 15,502, 경남이 15,868. 그러니까 전라도, 경상도 여기가 심각하네요. 이게 뭘 말해주는 거냐면 서울로부터 멀면 멀수록 지금 공동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산이 지금 뭐 거의 망했다는 얘기 알죠? 부산에서 해운대 쪽, 저쪽 광안리 쪽 그쪽만 조금 그 고층 빌딩 있는 거지. 부산의 그 북쪽, 그 다음에 부산의 서쪽 이쪽은 거의 막 지금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그 공단도 러스트벨트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단이 떠나다 보니까 집이 비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룸 같은 거 뭐 이거까지 따지면 어마어마할 거야 아마. 이게 집을 얘기해서 그런 거지 원룸까지 따지면 이거 뭐 거의 공동화되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2024년 빈집 수입니다. 서울이 6,011채, 부산이 11,453채, 대구가 6,009채, 인천이 4,178채, 광주가 2,272채, 대전이 4,991채, 울산이 1,849채, 세종이 688채. 세종 같은 데는 왜 안 빈 거냐면요, 여긴 세종시는 그냥 그 도심이니까 이게 빌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다만 세종도 연기군 같은 데가 이제 과거 연기군 같은데 일부 이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시골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빈 걸로 나오는 거죠. 경기가 6,712채, 강원이 7,091채, 충북이 5,005채. 이 충북 인구도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빈집이 5,005채라는 건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충북의 5,005채라는 건 인구가 지금 한 160만 70만 밖에 안 되는데, 150만 그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집이 어마어마하게 비어 있는 거고요. 충남 6,262채, 전북 18,300채, 전남 2만 5채, 경북 15,502채, 경남 15,868채, 제주 1,159채입니다. 자, 지금 전남이 2.24%입니다. 프로로 따지면 가장 높은 비율로 심각한 수준의 빈집 문제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전북이 2.13%입니다.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인데요. 전남과 함께 이거 심각하다 여기도 말이죠. 경북이 1.17%입니다. 1%를 넘는 비율로 주의 깊게 이 상황을 봐야 됩니다. 경남이 1.04%입니다. 경북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집수 중에서 몇 프로가 비었는가를 말하는 겁니다. 강원이 0.93%입니다. 비교적 높은 비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절대적인 빈집수도 중요하고 상대적인 빈집수도 중요한데요. 하여튼 전남은 절대적인 빈집수가 2만 5채니까 뭐 전북은 18,300채고, 그러니까 비율로 보거나 절대적인 빈집수로 보거나 아주 압도적입니다. 경남과 경북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걸 보면은 전체적으로 서울로부터 먼 곳, 그리고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여기가 지금 공동화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뭐 균형발전 맨날 떠들어대고 무슨 뭐 지역발전 균형위원회 맨날 떠들고, 언제부터 떠들었는데, 노무현 때부터 맨날 지역발전 한다고 그러고, 또 김영삼이가 뭐 또 무슨 뭐 지방 그 자치 만들고 난리 떨었습니다만은 지금 지방은 공동화되고 있어요. 자치고 나발이고 이제 뭐 지금 완전히 공동화되고 있다. 특히 지방을 누가 차지하고 있냐면 그 조선족, 그리고 또 지금 동남아에서 온 애들, 얘들이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거의 비율이 이제 한국 사람 200명이면 지금 외국 사람 100명, 2대1. 지금 전남이나 전북, 뭐 충북까지도 그래요. 지방으로 갈수록. 그 시골은 지금 인력이 없다 보니까 농사를 누가 짓느냐? 지금 외국인들이 와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양국법 만들면 결국은 외국인들만 존일시킨다. 그러니까 조선족들만 존일시킨다. 그런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 시골 가면은 두 사람은 한국 사람이고 한 사람은 외국 사람이고, 그러니까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외국 사람이야. 지금 현재. 그런데 조금 더 있으면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외국 사람이야.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 공동화 현상이 이렇게 심각하다. 그래서 빈집을 보면은 전체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집이 비었다는 것도 뭐예요?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많으면 빈집이 어디 있어?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 살아야지.
또 사람이 없다는 건 무슨 얘기야? 공단이 죽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뭐 공단 다 죽고 있다고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울산공단, 뭐 여수공단, 지금 뭐 대산공단, 뭐 창원공단 지금 공동화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럼 뭐라는 거냐? 정부가 이런 빈집 통계를 냈으면 이 빈집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 부실 건 부시고 빈집으로 놔두면 안 돼요. 그 범죄 온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또 보조해서 또 새롭게 또 단장할 건 단장하고 하여튼 이제 빈집 문제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는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빈집 상황 이것이 한국의 지금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강시혁TV입니다.